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뇌전증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세 번째로 이제 뇌전증 약을 먹으면은 기형아를 낳게 되는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전증 약을 먹는 뇌전증 환자에서 선천기형이나 인지장애 그리고 이제 태아의 성장 지연이 조금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일반인에서도 1에서 3% 정도 나타나고 있고 뇌전증 환자에서는 4에서 6% 정도로 약 2배 이상의 좀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선천 기형이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 대부분은 임신 10주 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발달을 하면서 신경관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그것이 닫히지 않고 열리는 이런 신경관 결손이 나타날 수 있고 입천장이나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는 이런 고개순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요루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임산부 140만 명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이제 뇌전증 환자가 3,500명 정도였는데 뇌전증 환자에서 이러한 기형 발생률이 정상인보다는 높았지만은 이 절대적인 수치양으로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항경련제를 한 40% 가량해서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뇌전증 환자에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랑 하지 않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임신 전후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위험성이나 아니면 기형이 발생할 위험성이 그렇게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약 종류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러한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발프레이트, 흔히 이제 상품명으로 올피리나 데파킨, 데파콧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한 대부분 20% 가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약 종류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천기형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발프레이트가 크게는 13.8%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발프레이트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기형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약 발비투레이트의 계열의 경우에는 이러한 심장기형 위험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가 되어서 이러한 절대적인 위험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따라서 위험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가로축은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세로축은 임신 중에 오히려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발프레이트를 보면은 경련을 발생한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봐서 경련을 조절해주는 효과는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복용했을 때 기형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조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흔히 토파맥스라고 하는 토피라메이트나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이러한 약들은 기형 발생 위험성은 한 중간 정도이고 경련 발생 위험성도 한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흔히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라모트리진이나 레비티라세탄 케프라라고 하는 약은 비교적 기형 발생 위험성은 좀 낮지만은 경련 발생 위험성도 한 중간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흔히 이제 단독요법으로 쓰는 분도 있지만 여러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발프루에트를 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태아가 지나면서 인지장애가 약을 복용하게 됐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를 봤는데 그런 연구를 봐도 발프루에트를 복용하는 군에서는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IQ가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약은 지금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프루에트가 결국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발프루에트를 임신한 환자, 임신 계획이 있는 환자에서는 대부분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고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논문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프루에트 용량이나 전체 쓰는 약 중에 발프루에트 비율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형 발생 비율도 단독요법을 썼을 때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요법을 병용해서 쓸 때는 조금 올라가는데 이것은 좀 토피라메이트라는 약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발프루에트는 임신 예정인 그런 뇌전증 환자에서는 사용을 꺼려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태아 쪽
위험 요인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네, 실제로 임신 중에 경련을 하게 되면은 경련 자체도 태아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실제로 경련을 하게 되면은 태아에서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박동이 감소가 될 수 있고 발달이 지연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련을 조절하는 효과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경련의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 보면은 약을 복용할 때 경련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보는 건데 발프로이트는 비교적 낮은 상태지만 태아 위험성이 높고 레비티라스탄 비교적 낮고 라모트리진 비교적 높으면서 임신 중에 약물 변경하는 것이 라모트리진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서 이렇게 분포가 늘어나고 대사도 활발하게 되면서 라모트리진과 같은 약물은 오히려 갈수록 용량을 높여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발프로이트를 초반에 이제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임신 3개월, 처음 3개월 동안 발프로이트를 끊었을 때가 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오히려 다른 약물로 변경을 했을 때 이것은 발프로이트를 그냥 유지했을 때 임신 중에 경련을 발생하는 위험성 자체만으로 보면은 유지를 하는 것이 임신에서 경련 위험성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변경하거나 약을 끊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련 위험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 중에 경련을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태아 기능경이나 지능 저하를 그거를 위험성을 감소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다 되게 많은 고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미리 사전에 그 약 복용하는 것과 임신 중에 그런 위험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신 전에 9개월에서 1년 동안 경련이 없다고 하면은 임신 중에 경련을 할 위험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아 기형 위험성이나 임신 전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프로이트나 토피라미드, 페로마비탈 이런 약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조금 높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약물로 변경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아까 임신 초기에 변경을 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미 임신 계획하기 전 단계부터 변경을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임신 전후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경관 결손이나 그런 선천적인 기형은 어느 정도는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만일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면 유전 여부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형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이나 비타민 K와 같은 약물 것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엽산은 특히 신경관 결손 위험성을 가장 대표적인 선천적 기형을 줄여주는 보고가 있고 크게는 하루 0.4에서 4ml까지의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것이 기형이 발생은 임신하고 10주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미리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복용된 것이 없어서 오히려 이것은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이제 지금 페니토인이나 페노바비탈, 카오마제핀과 같은 약물은 오히려 이제 그런 효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나 이런 것을 복용하는 것이 출생 시에 이제 출혈이나 이런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항경련제는 크게 이것을 복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왔던 뇌기능증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낳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약은 정상인에 비해서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절대적인 위험성이 높지는 않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걱정을 해서 약을 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약들이 있기 때문에 산전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요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면은 대부분 뇌전증 환자에서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임신이나 출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형 위험성은 정상적으로도 1에서 3% 정도인데 4에서 6% 정도로 조금 높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고 발프로이트와 같은 약물을 변경을 하거나 사전에 그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은 미리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하여서 임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엽산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이러한 기형 위험성을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